수계소화 설비는 각 송수에서 소화 매체가 어떤 방사 장치까지 이제 전달이 되잖아요. 참고로 이제 우리는 소화 약제를 영어나 영어 보면 어떤 미디어 또는 에이전트는 매체라고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가스나 물 같은 경우는 물개통 같은 경우는 각 송수를 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가스는 압력, 자체 압력, 그게 저장되어 있는 압력에 의해서 그게 갑니다. 가스는 송수를 해주는 압력을 가해주는 각 장치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저장 용기를 병을 따주는, 어떤 식으로 병을 딸 거냐, 병 뚜껑을 어떻게 따주느냐, 그게 이제 설비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어떤 가스를 쓰느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저장 용기를 개방을 시켜주느냐. 그래서 어떤 약재를 쓰느냐가 할론 소화설비, 할론이라고 약재를 쓰는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를 쓰는 소화설비가 있습니다. 할론 소화설비가 불을 잘 꺼요. 이게 뭐 약재 조성에 따라서 성분에다 할론 1301 뭐 이런 약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302를 많이 쓰죠. 불을 잘 끄는데 문제는 오존층, 오존이 O3인가요? O3, 오존층을 파괴를 합니다. 오존층은 대기권에 이제 있는 어느 층인데, 오존이 쭉 있으면서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을 차단해 주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태양으로 전자파 중에 자외선 쪽은 파장이 짧아서 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면 뭐 피부암이라는 피부 세포들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생산을 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에서. 그래서 나온 게 오존층 파괴할 수 있는 성분들을 제거하고 나와서 할로겐 기타 이제 없는 그런 파괴하지 않도록 할로겐 화합물이나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가 할로겐 화합물은 기본 탄소에다가 할로겐종을 결합시켜서 여러 가지 약재들을 만들고요. 불활성 기체는 질소, 아르곤, CO2를 섞어서 알탄, 예전에 지랄탄이라고 이렇게 체류가스 썼잖아요, 지랄. 그러니까 이걸 몇 대 몇으로 섞느냐 해서 5대 5면 질소 50%, 아르곤 50%. 그러면 이거 IG55라고 하는 약재고요. IG100 하면은 질소만 100%, 00 하면 IG100. 또 IG 5 가만히 있어 봐. IG 541인가? 541. 그래서 질소
여기가 8%, 아르곤 40, 0.8, 40, 52, IG54예요. 또 하나가 IG54예요. IG100, IG55, 또 하나 뭐죠? IG01, IG01, 아르곤만 100% 있는 IG01. 이렇게 한 4개 종류가 있습니다. 할로겐 여기는 9개 종류. 자, 이 설비를 이렇게 해서 13개가 국내에서는 이 소화설비의 약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화재안전 기준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IG100 소화약재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설비를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설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설계 프로그램을.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가 공급하는 이 설비엔 무슨 밸브들은 여기 선택 밸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 밸브들은 뭘 쓰고 용기는 어떤 걸 쓰고 저장 용기 뭐 이런 것들 다 쓰고 배관은 몇 미리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설계 프로그램을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내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면 방출 시간이 얼마가 될 거고 이 방출 유량은 얼마가 나올 거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여기서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럼 이것 보고 여기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네 해서 다시 이렇게 뭔가를 이 설계값을 바꿔가지고 배관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중간에 T로 이렇게 분기했던 것을 다시 분기하지 않고 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설계 적합성 설계가 제대로 원하는 목표가 나오는지를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설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제가 만들면 이 설비를 비즈니스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설계 프로그램을 사는 건 원래 고객은 설계 프로그램을 사서 자기가 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설계를 해주죠. 제가 이제 이게 만들면 설계까지 다 해서 도면까지 넘겨주면 고객은 내한테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사가는 방식이 이제 현재 그 사업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고 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증을 합니다. 자, 이 설계 프로그램대로 그러니까 저장 용기 실로부터 약재 저장 용기 실로부터 방어구역까지 배관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방어구역에 약재가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몇 미터 배관은 얼마 뭐 그런 식으로 다 이제 값들을 집어넣고 했더니 여기 설계 프로그램대로 방출 시간 종료 시간이 몇 초에 방출이 종료가 되고 뭐 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지 오차 범위 내에서 나오는지를 여러 가지 5개 이상의 모델을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그걸 이제 검증이 되면 이게 이제 성능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능 인증.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제대로 내 프로그램이 성능을 내는지 인증해 주시오 하는 게 성능 인증이에요. 자, 형식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한 권위를 획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형식 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 승인은 예를 들면 이제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인데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에 대한 게 형식이 다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형식이 있어요. 그대로 돼 있는지를 승인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기를 달아도
그래서 감지기를 원숭이 한 마리 집어넣어놓고 감지기라고 불나면 얘가 소리 꽥꽥 들른다고 그거 우겨대면 우리가 이거 감지기 아니다. 아니야 이거 단독형 감지기야. 불나면 이게 원숭이가 소리 꽥꽥 질러. 근데 감지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그게 없어요. 그거는 형식 요구하는 형식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에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에요. 형식성에. 자, 설계 프로그램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은 없어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은 없어요. 단지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설계 프로그램의 성능, 뭐라고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 권위 있는 기관이 우리는 이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확인을 해주는, 네가 0.9초에 오차범위 얼마 이내에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더라라고 해서 이 설계 프로그램은 얘가 말하는 이 회사에서 말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그 말대로 이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 게 성능 인증입니다. 또 KFI 인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KFI 인정. KFI 인정은 소방차 형식 승인에서 소방 사다리차라고 해요. 사다리차. 소방차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거품을 이렇게 포소화약질 내는 것을 화학차라고 하고, 예, 물탱크 달고 다니는 펌프차, 뭐 이런 식으로, 또 조명을 하거나, 또 연기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을 조연차,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소방차들이 있어요. 이게 사다리차 국가에서 형식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KFI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형식을 정했어요.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했어요. 사다리차 이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예전에 제천 화재 때인가 그 좁은 골목에서 큰 사다리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이삿짐 차량이 가서 도와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지금 무거워가지고 꽤 큰 5.5톤인가 그 정도 되는 트럭에 20m 전개되는 사다리 같은 경우 5.5톤 트럭에 탑재돼야 되니까, 그게 예를 들면 종로라든지 보면 구도심에 보면은 좁은 골목들에 화재가 나면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루미늄 사다리를 좀 경량이니까 하면 작은 차에 실을 수 있으니까 해서 그걸 캐나다에 있는 알루미늄 사다리를 들여와서 국내에 조금 경량 차에 싣고 이렇게 그걸 공급을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이 사다리차 만드는 회사, 이게 특장차를 만드는 회사가 사다리차를 만드는데 많지가 않아요. 국내 몇 개 안 돼. 근데 이 사다리차 이 전자들 제어가 되게 중요해요. 전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 화재는 어디서 나는지 모르잖아요. 갔는데 경사가 이렇게 져 있다. 근데 차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트리거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것들이 잘 이렇게 균형 맞춰줘야 되고, 쫙 했는데 풍속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제어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한 6개 회사에 각각 제어 프로그램을 짜서 공급해주는 회사들이 하나씩 좀 이렇게 있어요. 이 회사들 외에는 제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물론 소프트웨어 기술은 돼 있지만 노하우들이 없기 때문에 못 짜요, 이제.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캐나다 걸 들여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제어 프로그램 짜는 회사를 한 군데 손잡고 같이 이제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어느 회사도 기존 이제 경쟁사들이니까 여기 눈치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 짜는 걸 못 찾아가지고 되게 짜는 회사를 못 찾아서 얘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이제 KF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소방청에서 인정해 KF의 인정대로 이 사다리차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해서 이제 그게 구매를 하는 식으로 되거든. 이걸 인정이라고 합니다. KF가 인정 제품. 그래서 여기는 설계 프로그램은 성능 인증을 이제 받는 건데 뭐 이야기하다가 그랬지? 검증 인증. 그러니까 설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설계 프로그램에서 공급을 제공해 줘야 될 정보, 어떻게 이 설계 프로그램을 검증해야 될지 시험 방법 등이 우리 화재안 국가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설계 프로그램이 정보를 제공하고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그래서 약재는 여기 9개 종류가 있는데 현재 할로겐 화합물 계통에는 하나, 둘, 셋, 4개 제품 정도가 국내에는 이 설계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아서 성능 인증 받아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때 9개를 다 이제 세부적인 그 약재 특성이라든지 그걸 아시면 좋겠지만은 특히 국내 4개 종류에 대해서는 좀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공부하실 때 5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또 어디에선가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4개 제품 크게 근데 안 늘어날 거예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성능 이걸 설계 프로그램 인정받는데 제품 하나당 한 5억에서 7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설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원래 뭔가 있는 설계 프로그램에 가지고 이제 만들거든요. 있는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한 1억 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능 인증받고 하는데 한 1년 넘게 소요돼요. 인원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 그게 한 인원 2명은 계속 상금 풀로 해야 되고 약재 한번 실험할 때마다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설비 갖추고 뭐하고 하는데 한 5억에서 한 7억 들어가는 것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비즈니스 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뭐 이렇게 설비들이 또 제품들이 나오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설비를 보면 가스 경우는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2가지 방식으로 설비를 동작시킵니다. 하나는 감지기 쪽에서 신호가 발생을 하고 마치 자동화 감지기의 발신기처럼 여기는 수동 기동장치, 사람이 기동 버튼은 수동 기동장치에서 그러면 자 이게 수신기 쪽으로 제어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가스 용기를 이제 개방시켜야 돼요. 설비 쪽은 가스 용기만 개방이 되면 가스계 쪽에서는 그대로 가스가 쫙 나가줍니다. 개방만 되면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 하면 2가지를 해야 돼. 가스 용기 개방이 이루어져야 되고 설비가 동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저장 용기실이 이렇게 약재들이 쭉 있으면 이 약재들을 하나의 방어구역에만 이 약재를 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쪽 방어구역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방어구역을 커버를 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선택 밸브라고 하는 걸 들어가지고 평상시에 밸브가 닫혀 있다가 화재난 구역만 이 선택 밸브를 열어주면 그쪽으로만 약재가 가겠죠. 그래서 선택 밸브라고 하는 건 그 방어 구역에 대한 선택 밸브를 개방을 해줘요. 선택 밸브를 개방. 그러니까 가스 용기를 개방해주고 선택 밸브를 개방해주면 배관상에 뭔가 장애물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쫙 이제 방출이 됩니다. 이걸 개방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식, 기계식, 가스 압력식. 자, 전기식은 가스 용기에다가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걸 전기 신호를 받으면 착침이 튀어나가게 하는 밸브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선택 밸브 쪽에도 그걸 달아놓고 하는 게 이제 전기식이고요. 기계식은 와이어 같은 거를 연결해가지고 그걸 딱 잡아당기면은 밸브가 딱 열리게끔 하는 게 기계식. 국내에는 기계식 쓰는 데가 없고요. 가스 압력은 별도의 각 그 방어 구역별로 기동용 가스라고 하는 것을 방어 구역별로 조그맣게 두어서 그 방어 구역에 화재가 나면 그 기동용 가스가 나가서 선택 밸브도 개방해주고 가스 용기도 그 가스의 힘으로 개방을 시켜주는 게 가스 압력식입니다. 자, 이건 전기식 같은 경우는 선택 밸브가 그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걸 개방을 시켜주는, 선택 밸브에도 설치돼야 하고 가스 용기에도 설치돼야 되고 많이 설치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안 쓰고, 실제 기동용 가스를 이용한 가스 압력식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 압력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스 압력식이 주로 사용을. 자, 그러면 수신기 쪽에 이쪽으로 가지고 신호가 들어오면 수신기에서는 이제 기동용기함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격발을 시킵니다.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코일의 작용으로 해서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게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개방하면 솔레노이드 밸브를 동작을 시키면 기동용기가 개방이 됩니다. 기동용기가 개방이 되고, 기동용기에서 그럼 가스가 샥 나가거든요. 나가서 선택 밸브가 개방이 되고요. 동시에 저장 용기가 개방이 됩니다. 가스의 힘으로, 기동용기에서 나간 그 가스의 힘으로. 참고로 기동용기 가스 질소 같은 거 많이 써요. 질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 가스실에 가면 이산화탄소 가스는 청색 그 통에 들어있고요. 기동용기 같은 경기는 이제 회색 통에 들어있고, 질소 넣는 것은 회색 통에다 질소 넣습니다. 저장용기를 개방하고, 그러면 자, 저장용기에서는 다시 저장용기에서 방출된 가스는 이 개방되어 있는 선택 밸브를 통해 가지고 밸브를 거쳐서 약재가 방사됩니다. 자, 선택 밸브를 딱 지나가면, 여기 선택 밸브 만약 이게 열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압력 스위치가 또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압력 스위치에서 압력을 제어반 쪽으로 보내줍니다. 압력을 제어반으로 보내주면, 제어반에서는 여기에 신호를 보내서 방출 표시등이
또 이제 반짝반짝해서 약재 지금 방출된다라고 하면 방출 표시등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자, 여기 신호를, 여기 전기선을 이렇게 보내서, 전선을 보내서 방출 표시등을 연결해 주는데, 각 방호구역마다 작은 이 함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 필요한 전기 신호들, 여기 감지기에서 나오는 신호도 이 함을 거쳐가지고 제어반으로 연결되고, 제어반에서 방출 표시등을 위한 그 신호선도 이쪽에 가서 이쪽을 통해서 하고, 또 수동 조작함, 아까 수동 기동 장치의 수동 기동 버튼도 여기에 같이 해놓고 하는 이런 작은 함 하나가 여기 달려 있어요. 그걸 우리 RM이라고 얘기하죠. 많이 RM. 리모트 원격 매뉴얼. 우리가 매뉴얼이냐 오토냐 하는 자동차 수동을 매뉴얼이라고 자동 오토라고 하죠. 리모트에서 수동으로 기동한다 해서 원래 RM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게 RM이 근데 그냥 단자대 역할을 해서 모든 전기 선들이 다 그 RM을 통해 가지고 방출 표시등도 연결되고 사이렌도 연결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가스는 방출 시간이 CO2 같은 경우는 표면화재가 예상되는 곳에는 1분, 심부화재가 예상되는 건 7분, 할로겐화합물은 10초.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할로겐화합물이면 가스 언제 방출됐어? 설비 동작했어?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버려. 10초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방출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방출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방출이 돼야 되고, 이게 공간 전체 농도를 가지고 소화를 하기 때문에 공간의 일정한 압력, 모든 헤드에서 일정한 압력으로 동시에 쏟아줘야 돼요. 헤드별 어느 헤드는 다 방사 끝났고 어느 헤드는 찔끔찔끔 아직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설계 프로그램의 성능 중에서 검증하는 것 중에서도 그 각 헤드에서의 방출 종료 시간 이런 것들도 그 설계 프로그램에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그러려면 가스가 도달하는 경로가 모든 헤드까지 동일해야 돼요. 어디는 길고 배관이, 어디는 짧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토너먼트 방식이라고 하는 배관 방식을 가스계는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스에서는 약재량이 중요한데요. 약재량. 약재를 얼마만큼 보관할 거냐, 이게. 그 공간에 얼마만큼은 그래서 내보낼 거냐, 몇 병을 내보낼 거냐가 중요해요. 약재량을 구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무유출과 자유유출 방식이 있어요. 무유출 방식은 공간에 개고부가 없이 유출이 된, 그러니까 개고부로의 방출이 없다라고 보고 그냥 약재를 쏘는 거예요. 자유유출은 자연스러운 방출이 개고부를 통해서 외부로의 약재 방출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추출 방식으로 하는 이 뭐야 약제를 계산하는 것은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아까 지랄탄이었던 I 계열, 이 IG라고 이너트 가스라는 말입니다.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 이너트 가스,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그 다음에 CO2 소화약. 자, 이 둘 다 그 농도가 중요해요. 농도. 질식 소화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농도를. 자, 그러면 여기 이 공간에 그냥 방출된다 할게요. 이 공간에. 여기는 20도씨. 여기는 100도씨라고 볼게요. 이게 한 80도씨. 그렇게 뭐 온도는 60도씨. 실 전체의 온도는 그렇게 확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방출될 때. 60도씨. 그러면 여기는 20도씨일 때 1kg이 20도씨에서는 1kg이 만든 한 뭐 6세제곱미터 정도의 를 만들어낸다. 근데 60도씨에는 1kg이 12세제곱미터. 이 킬로그램당 세제곱미터 이게 개념이 비체적이죠. 비체적. 자, 이 공간에 원하는 소화농도 35%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35%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2세제곱미터만큼의 양이 필요해요. 그런데 12세제곱미터 저장을 할 때는 6세 그래서 여기는 1kg만 뿌려주면 돼. 1kg는 12세제곱 그러면 12세제곱미터 나오겠죠. 60도에서는 12세제곱미터 나온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저장할 때는 1kg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불활성 기체다. 이산화탄소는 그러면 1kg 저장하면 돼요. 비체적 따져가지고 1kg 저장하면 돼. 왜냐면 액체 상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근데 1kg로 저장하기 때문에. 킬로그램 단위로 저장하기 때문에 여기 1kg나 여기는 똑같은 거잖아. 근데 불활성 기체는 여기도 기체로 저장을 해요. 기체로. 아니,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기체 상태로 저장하니까 부피로 따져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불활성 기체는 이 상태라면 6세제곱미터를 저장을 해야 돼요. 6세제곱미터. 그러면 이쪽에 오면은 그게 몇 세제곱미터? 12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따져줘야 되네. 그걸 따져주는 게 이제 나중에 선형상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형상수. 선형상수는 T도시에서 비체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서의 비체적, 이걸 선형상수라고 합니다. 선형상수. 이쪽. 이쪽 온도가 60도씨 될지 70도씨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T도시에서의 비체적. 그 개념을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근데 CO2는 약재가 종류가 하나잖아. CO2 이산화탄소. 뭐 어떤 상황이 모든 게 픽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서 뭐냐면 자유유출로 계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뭐는 딱 이 테이블 표로 만들어놔 버렸어. 아예 뭐 따로 계산식을 안 주고. 근데 그 출발점은 자유유출 방식. CO2. 근데 아예 화재 안전 기준은 아예 그냥 표로 딱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좀 가산을 신부화될 때는 더 가산을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 반영해가지고 딱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다만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는 약제 종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약제 계산식을 나중에 보실 때 방호구역에 얼마만큼 뿌려져야 되느냐. 원하는 농도 C를 구하기 위해서 방호구역에 얼마만큼 뿌려져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저장 공간에는 얼마만큼 저장돼야 되느냐.
그게 이제 아까 선양상수 개념이 들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가지고 약재, 자유출 방식이나 무유출의 약재량 계산하는 식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잘 나옵니다, 이게. 그 부분을 근데 이제 유도를 그냥 외우시면 내 지식의 확장성도 없고 응용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외우시지 마시고 유도하는 거에서 선형상수가 왜 그렇게 들어가 있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무유출은 할로겐 화합물계통, 화합물계통. 할로 소화설이라든지 할로겐 화합물 플러스 미체. 예, 할로겐 화합물은 무유출 방식으로 합니다. 할로겐 화합물 왜 무유출이냐면 10초잖아요. 10초. 10초 방출이거든요. 짧은 시간 막 해보면 근데 방출될 시간 없어.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은 주소화 효과가 뭘까요? 예, 냉각. 질시가 아니에요. 냉각과 약간의 부촉매. 이 때문에 농도가 방사되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이 되더라도 별로 유출도 안 돼요. 10초 동안 방사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저농도 단시간 방사예요. 저농도 단시간 방사. 여기는 그래서 약재량이 계속 유도하는 게 쉬워요. 농도 얼마 만들 거냐? 이 농도 C 얼마 만들 거냐? 얘가 유출되는 거 없으니까 그러면 얼마만큼의 최저극이 방사돼줘야 될 거냐?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선형상수 따져줘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얼마만큼 저장이 돼야 될 거냐?로 해주면 이건 좀 비교적 단순합니다. 약재량 유도하는 게 유도하시는 걸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기타 이제 분말 가스는 아니지만 가스계처럼 작용하는 게 분말 소화약제인데 1종, 2종, 3종, 4종 있죠. 그래서 각 종별로 열 반응식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종하고 2종은 나트륨 NaHCO3, 2종은 KHCOL. 나트륨과 칼륨 차이만 있는데 나트륨, 칼륨이 다 알칼리 금속의 원소 주기율표상에 1쪽에 해당되는 알칼리 금속. 자, 할론 소화약제는 할로겐 화합물은 아까 탄소에다가 할로겐족은 7쪽입니다. 7쪽과 1쪽, 그리고 칼륨이나 나트륨, 분말에 사용하는 것은 1쪽이에요. 다 반응성이 아주 좋은 물질이에요. 전자가 하나 부족하면 하나 남냐. 전자만 하나 전자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아주 반응성이 좋아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일족 분말에서의 나트륨, 칼륨 1종, 2종은 원소 주기율표상의 1족에 해당되는 소화약제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좀 특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분말 1, 2, 3, 4종 중에 3종은 A급, B급, C급 다 적용성이 있습니다. 1, 2, 4종은 B급, C급만 적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멀티 퍼포즈 다목적 소화약제 POR 맞는데 멀티 퍼포즈 소화약제 멀티 퍼포즈 소화약제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게 A급의 화재의 적응성을 갖는 것은 3종 소화약제가 약제를 방사했을 때 나오는 올소인산과 메타인산이라는 게 중간중간 나와요. 그 단계별로. 그 올소인산과 올소인산, 메타인산 예? 올소인산의 탈수작용. 올소인산의 탈수작용. 이건 가연물을 타지 않는 불활성 탄소하고 그 다음에 H2O로 수증기로 분해시켜버려요. H2O 물을 쫙 빼버리고 타지 않는 탄소로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타인산에 여기 뭐라고 피로작용이네. 방진 효과. 여기 방진은 진동을 방지한다는 게 아니라 한자로는 반짝반짝한 진짜가 별신하는 그런 뜻, 반짝반짝한 불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그 방염 성능을 할 때 잔염시간, 잔신시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때 신이 똑같은 한자로 그 잔염은 화염이 없는 상태. 사라질 거. 그 다음에 잔신은 이제 불꽃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때 이제 불꽃. 그러니까 표면연소에서 수치타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렇게 덮어버리는 효과예요. 방진 효과. 주로 인이 들어가면 그게 녹아가지고, 인이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그 피막을 형성을 해서, 그 피막에 의해서 방진 효과를, 메타인산의 피막에 의해서 그 가연물을 얇게 녹아서 덮어버리는. 그 효과가 이제 A급 화재에 적응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가스는 기본적으로 속소성입니다. 속소. 자, 할로겐 화합물 같은 경우는 10초. 불활성 기체도 뭐 1분 또는 10초. 뭐 이렇게 해서 짧게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짧게 끝나니까 냉각은 안 돼. 순간적으로 불은 꺼지는데 냉각이 안 되니까 재발화의 우려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가스. 아니, 분말도 같잖아요, 분말. 근데 포가 있잖아요. 포는 거품을 내고 물로 뿌리게 되는 냉각 효과예요, 냉각. 그래서 분말과 포를 섞어가지고,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약자는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 아까 약재로 에이전트 또는 미디어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 쌍둥이, 트윈, 분말과 포를. 이때 사용되는 분말을 컴팩터블 드라이 케미컬. 컴팩터블 드라이 케미컬. 이렇게 컴팩터블은 뭐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하고 같이 써도 포를 깨뜨리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포와 쓸 수 있는 컴팩터블의 포의 소포성이 제거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하고 같이 써도 포를 그대로 살려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트윈 에이전트, 분말과 포를 하나의 설비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설비 안에 집어넣고 분말도 뿌리면서 포까지, 거품까지 같이
해주는 걸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에 들어가는 분말을 컴패터블 드라이 케미컬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드라이 케미컬 하면 분말 소화약제를 이야기하고요.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면 드라이 파우더. 드라이 파우더라는 용어를 쓰면 드라이 파우더 있잖아요. 우리 이 가루를 파우더라고 하잖아요. 드라이 파우더 라고 용어를 했다면 이건 금속 화재용 소화약제를 이야기한다. 금속 화재용.